자, 오늘 내과 전문의 김보미 선생님 그리고 안영진 선생님 함께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사례자분들의 모습처럼 이제 저도 나이 들어가는 거를 가장 실감할 때가 이제 몸에 예전에 없었던 이상 증세들이 이제 하나 둘씩 늘어나는 거를 이제 정말 느낄 때거든요. 근데 더 이제 큰 문제는 예전 같으면은 뭐 단순한 감기로 끝날 것이 다른 질환으로 발전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몸에서 주는 신호를 막 무시하고 방치해서 면역력을 관리를 하질 못하게 되면 이 염증 세포들이 이제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뭐 이제 만성 질환이라고 부르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이런 만성 질환들을 악화시키기도 하고 심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 질환을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 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중증 질환의 씨앗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중년이 되면 뭐 특별히 막 몸을 이렇게 무리하게 뭐 혹사를 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꾸준히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도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 가는 걸 느껴요. 왜 그런 건가요? 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은 활성산소인데요. 20대나 30대와 비교해서 중년이 되면 활성산소가 체내에 좀 많아집니다. 이 활성산소라는 것 자체는 우리 몸이 이제 음식을 섭취하고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대사 과정을 거칠 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이제 독소나 찌꺼기 같은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노화가 진행하면서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은 그 축적량이 많아지긴 하겠죠. 근데 이 노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이 활성산소를 가지고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는 현대인이 겪고 있는 질병의 90% 이상이 활성산소가 원인이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활성산소가 과하게 생성이 되면은 결국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면역세포 하면은 또 생각나는 세포가 하나 있으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저희가 강조 NK세포. 네. 이 NK세포, 내추럴 킬러셀의 약자인데요. 네. 이제 자연 살해 세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NK세포라고 하는 거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혹은 암세포 같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잡아먹는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천 면역 세포 중에 하나고요. 당연히 NK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 암에 걸릴 확률이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면역 체계에 구멍이 뚫리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의 생체 방어 시스템은 이 도미노가 쓰러지면은 처음에는 앞에서부터 쓰러지만 전반적으로 다 쓰러지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 구멍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면역력을 지킬 수 있는 핵심은 역시 이제 활성산소를 줄이고 그리고 NK세포, 그러니까 면역세포를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활성산소를 잡기 위해서는 결국 항산화 능력을 키워야 되고 깨워야 되는데요. 우리 몸은 이제 활성산소에 의해서 손상된 뭐 세포나 혈관, 조직을 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우리가 항산화 능력이라고 하죠. 이 비타민 C가 우리 몸의 항산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 중에 하나인데요. 문제는 안타깝게도 이 비타민 C는 우리가 체내에서 스스로 합성하거나 만들어내지 못해서 외부로부터 꼭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비타민 C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 같은 것을 자주 이제 신경을 써서 섭취를 하고 그걸로 부족해서 이제 영양제 같은 것도 챙겨 먹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많이 챙겨 먹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비타민C 섭취량이 사실은 하루 섭취 권장량을 대부분은 채우지 못한다고 합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성인의 75.8% 거의 대부분이죠. 다 이 하루 섭취 권장량을 채우지 못한다라고 해요. 근데 그건 굉장히 놀랍네요. 왜냐면 우리가 다른 건 안 챙겨 드셔도 보통은 뭐 워낙에 피로하고 조금 감기 기운이 있다 그러면 비타민 C부터 가장 먼저 챙겨 드시는데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들 이제 알고 계신 가장 대표적인 비타민 C가 부족할 때 나오는 질환이 이제 잇몸 출혈을 대표 증상으로 하는 괴혈병입니다. 또 비타민 C 부족으로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 바로 만성 피로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 분해가 활성화가 되지 않으니까 비만 같은 것도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기본적인 면역력의 저하, 뼈의 변질, 관절통, 출혈로 인한 혈종 그런 것에 이제 더해서 머리카락이나 피부가 변화하게 되고 이런 치아 소실 등의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타민 C가 참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비타민 C를 제대로 섭취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가 뭐 마트나 이런 데 가가지고 뭐 보면은 뭐 비타민 C가 풍부한 무슨 채소, 뭐 과일 이렇게 많이 써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우리가 조리하는 과정에서 가열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비타민 C는 가열을 하게 되면은 그 온도에 대해서 되게 취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좀 손실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비타민 C는 수용성이에요.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몸에 들어가도 물에 녹아서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비타민 C의 흡수율은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19%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80% 정도는 몸 밖으로 다 빠져나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챙겨 먹어도 비타민 C는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나 똑똑하게 비타민 C를 잘 챙겨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